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인간의 정신 중 미지에 해당하는 것, 이러한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임상 사례로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던 중 이러한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 즉 정신분석학을 정립하게 되었는데, 환자들은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의식 속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내용의 마음을 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들로 하여금 그 낯선 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돕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이때 히스테리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라는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낯선 심리적 내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프로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인 충동들, 가령 성적인 충동, 유아적 충동 등을 가지고 사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회가 윤리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나의 자아는 이를 의식의 영역에 두지 못한 채 억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내면에서 또 하나의 영역을 이루게 되니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라고 프로이드는 보았습니다. 무의식이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의 저장소 같은 것이며, 동시에 이런 것이 나의 심리를 구성하고 있으니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 볼 수 있지요. 히스테리 환자들, 이들이 표현했던 그 낯선 심리적 내용들이란 무의식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의식의 영역과 갈등을 일으킬 때 신경증의 일종인 히스테리를 일으키게 된다고 봅니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의 원인이 되는 바로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의 영역에서 잘 포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표현하게 해줄 때 바로 그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무의식이란 인간에게 위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이란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며 지금의 나를 보다 온전한 자기로 성숙시켜 줄 그런 원천으로 이해한 심리학자도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크게 심취했던 인물이었으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이드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심리적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니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는 나라는 개인들에게 들어있는 거대한 집단적 성격의 무의식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면서 연구했는데, 이러한 칼 융은 프로이드와 결별을 한 후에 자기만의 심리학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분석 심리학입니다. 이 분석 심리학의 목표는 자기를 찾는 것이며, 따라서 이 심리학은 자기를 찾도록 도와주는 여행 안내서 같은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라는 개념은 인간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두 영역,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체 정신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소에 사회 속 나란 존재는 주로 의식의 영역에만 집중하여 사느라고 바로 저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때 의식이란 내가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바로 저러한 의식의 영역에 몰입해 있을 때가 많아서 온전한 자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정신이란 의식과 더불어 바로 저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정신이므로 이 둘의 영역을 다 포괄하는 바로 그 전체 정신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분석 심리학은 자기를 찾는 것을 자기 실현이라는 개성화라 불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실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자아 실현이란 자아가 의식에 집중해서 나를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이끌거나 현재 사업을 원하는 만큼 성공시키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이란 바로 저러한 자아가 나의 일부에 불과하니 이를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아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저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을 파악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자기를 찾고자 하는 것을 뜻하지요. 분석 심리학은 이러한 자기 실현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심리학입니다. 자아가 자기를 만나려면 우선 자기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가진 임상 경험을 토대로 바로 자기가 무의식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볼까요? 우선 자아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 이것이 있는 저 무의식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며 교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분석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자기 실현을 위해 무의식을 파악하여 의식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의식의 의식화를 주도해야 할 저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의식에 속하는 내용들과 그 중심에 있는 자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자아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이루고 있는 두 영역 중 의식의 영역을 담당하며 여기를 통수라는 컴플렉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컴플렉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어휘를 주로 열등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컴플렉스는 복합적 구성, 연합체라는 뜻이 있으며, 분석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의미로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단일한 하나의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즉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무엇이라고 보는 게 분석 심리학의 입장이지요. 가령 현재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그동안 살면서 해온 여러 경험들에 대한 기억으로, 또 내가 현재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지각하는 내용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엮으면서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 경험들의 내용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엮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는 해체되게 됩니다. 가령 나의 이름, 나이,
몸무게, 키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전혀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나. 자, 이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자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한 그런 혼란한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나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수많은 감정의 연합체 또는 그 경험들의 복합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자아가 활동하는 의식의 영역만이 아니라 무의식 영역의 여러 내용들도 엮여있는 구성체, 즉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란 결국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이해 방식은 인간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이해했던 기존의 서양 철학과는 전혀 다른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에 의한 인간이란 자아가 의식의 중심에 있으면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내용들을 일관성 있는 그룹으로 조직하는 동안에만 비로소 나라는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는 나를 나로 있게 하는 컴플렉스이며, 이것은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나의 내면에 있는 심리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아가 어떻게 외부와 만나게 될까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을 위해 쓴 가면이다. 즉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가면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사회적 역할의 의미로 사용했고요. 집에 있을 때 자녀를 상대로 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맞춰서 활동을 하지만, 직장에서는 가령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성직자라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맞게 활동을 할 겁니다. 또 자기 아내를 상대로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부모님 집에 가서는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가면을 쓴 채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외부적 인격이 외부 환경에 따라 그것에 적응하면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면을 바꿔 쓰지 않고, 즉 상황에 맞게 사회적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한 사람의 특정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나의 인격, 이를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인데, 결국 인간이란 하나의 가면만 쓴 상태로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살아낼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면을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처럼 자아가 외부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기능 컴플렉스를 형성시킨 것이 바로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르소나에 대해 융은 이것을 가상이다라고 말했지요. 페르소나는 내가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이 페르소나에 너무 심하게 집착해서 저것이 곧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은 무의식적인 영역을 제대로 의식화하지 못하는 정신적 해리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해리란 분열을 뜻하는 거죠. 즉 나의 정신이 갈라져 분열을 일으킨다는 뜻.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적 영역과 심하게 분열을 일으킨 나의 자아는 여러 신경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페르소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를 놓고 볼 때 주로 청소년 시기에는 페르소나의 건전한 형성에 주력해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요. 그 사람이 중년에 들 때부터는
서서히 페르소나로부터 벗어나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미숙한 자아 상태가 아닌 성숙한 자기로서의 나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 심리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사회 집단의 성격에 맞게 가면을 쓰는 나이기도 하고 내가 형성시킨 개인과 집단의 무의식이 들어있는 것이니 자아는 바로 무의식과 관련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이 충동에 대한 자아의 억압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지요. 하지만 분석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무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개인으로서의 내가 형성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가령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충동을 막을 자아의 기능이 부족해서 가령 구강 자극을 원할 때면 누가 보든 말든 할 것 없이 손에 잡힌 것을 입으로 가져가서 물고 빨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기에게는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아가 충동을 억압시켜 만들어진 무의식이란 그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점차 사회를 의식하면서 타자들을 의식하면서 생기는 것이지요. 칼 융은 인간에게는 타고난 무의식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나, 이런 나로부터 형성된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분석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개념으로 개인 무의식의 열등한 기능 컴플렉스 같은 것입니다. 자아가 의식을 발달시킬 때 아무렇게나 발달시키지 않고 그 사회적 성격에 맞춰서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그 사회 윤리적 방향에서 어긋나는 나의 감정들을 억누르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그에 맞는 자신의 일부 인격을 형성합니다. 가령 아무 때나 성적인 욕망이 드러나지 않게 관리를 하는 자신의 사회적 인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의식으로 억눌린 저 여러 감정들, 충동들은 그 일부 인격과는 다른 성질의 무의식적인 인격을 형성합니다. 가령 자아가 의식의 영역에서 어느 한쪽의 성격으로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그리워지듯이 그렇게 무의식의 성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아가 나태하고 나의 측면을 억누르면서 근면과 성실에 집중하는 그런 자아로서의 의식을 발달시켰다면 그 반대 성격인 나태하고 게으른 성격의 측면이 나의 무의식적인 인격을 이룬다는 것. 그러니 인간에게는 이러한 모순된 두 성격이 의식과 무의식의 양 측면에 걸쳐서 발달합니다. 이러한 자기 개인의 무의식적인 인격은 주로 일부에서 즉 사회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투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독 게으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자기의 의식적 인격, 즉 자아가 억눌려 놓은 그 혐오스러운 내면의 인격을 만나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과도하게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혐오하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혐오하는지는 나의 의식 상태에서는 모른다는 것. 그러니 맹목적으로 저 사람을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도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을 유독 혐오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심리 상태는 바로 그 인간 안에 자리 잡은 그림자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유독 자기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 보이는 나 또는 유독 약속 시간을 칼같이 못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예민하게 구는 나 이런 나의 모습 속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인의 무의식 속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에 대하여 나의 자아가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를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보다 건전한 자기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분석 심리학의 견해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상속받은 인간의 조건이지요.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성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간에게 상속되는 것인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자아의 억압 기제로부터 형성된다고 보았으나 이런 입장을 따르게 되면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저런 자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의식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생아의 정신 구조는 무의식이 아닌 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때 이 아기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정교한 논리체계를 갖출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는 분명 토끼나 사슴 등과는 다르게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고유 성질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이드와 다른 융의 분석 심리학은 아기가 태어날 때 인간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무의식이란 인류가 아득히 먼 옛날부터 태고적부터 해온 경험의 축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러한 집단 무의식 속에는 여러 원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타입,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뿌리 같은 것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인데 바로 이러한 원형들이 집단 무의식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런 원형의 작용에 따라 신생아도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 속 원형들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류라는 집단 전체가 이것을 상속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정신이 고립된 개인의 정신 상태가 아닌 집단적 의식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어떤 원형들이 있을까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원형이 있고 제일 중요한 자기라는 원형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신상,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인 신상을 뜻하지요. 여성적 신상과 남성적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인류가 살면서 경험한 여성에 대한 경험의 축적, 그리고 여성 인류가 살면서 경험하면서 겪은 남성에 대한 모든 경험들의 축적으로 형성된 그런 신상들을 뜻합니다.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인 것이 있고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인 것이 있다는 뜻인데 남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페르소나를 쓴 채 살면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격을 이룹니다. 따라서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적인 것, 즉 아니마는 저 페르소나에 대응하여 그의 무의식적 인격은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여성의 경우도 같은 원리로 사회적 인격과 무의식적인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가 자기 내면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의식하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페르소나와 자아를 동일시할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철수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강인한 남성다움을 요구받아서 그에 맞춰서 자아를 정립시켰다고 해봅시다.
이때 그는 자기 무의식에 있는 아니마, 즉 여성적 심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바로 강한 남성상을 페르소나로 쓰고서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철수에게 바로 무의식의 자율적 보상작용에 따라 아니마, 즉 무의식 속 여성적 심상을 과도하게 따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무의식의 보상작용이란 자아가 의식의 영역에 너무 쏠려서 무의식적 관계로부터 분리되려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가령 너무 이성적인 사고에 몰입하게 되면 비이성적 이미지를 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너무 심하게 금욕적인 삶에 몰입하게 되면 난잡한 성적 이미지를 꿈을 통해 보여서 보상한다는 것이 무의식의 보상작용인 것입니다. 이미 마치 혈액이 부족하면 심장이 자율적으로 빨리 뛰어 혈액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보상작용과 같은 것인데, 무의식은 자아가 너무 의식에 몰입하여 전체 정신의 구조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자율적으로 보상작용을 일으켜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남성의 역할이 곧 자기라고 착각한 철수에게는 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연약한 여성적 특질이 보상작용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철수는 이러한 모습에 당황해하면서 이를 부정하려 하지요. 가령 밖에서는 과감하고 힘찬 모습을 보이던 철수가 집에 와서는 자기 아내를 상대로 그녀가 가진 그 연약한 측면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이를 염려하는 모습을 심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철수는 아내의 그 약함을 염려하느라 집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한 측면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또 철수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여러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를 염려해주는 멋진 사람으로 착각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융은 이런 착각놀이를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라고 부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페르소나의 반대 성질을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층 아래로 더 깊게 내려간 저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강인하고 과묵한 남성일수록 그 내면에는 약한 여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섬세한 여성일수록 그 내면에는 과격한 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아는 이를 알아차려서 의식에 반영을 하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가령 사회적으로 과묵한 남성이 진짜 자기라고 오인하며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의 사회생활에서는 조금의 실수에도 예민한 잔소리가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져 나오거나 불필요한 정도로 잦은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자기란 무엇인가? 인간의 심리 구조는 반대 성질들, 즉 대극적인 것들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여성적인 것,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것이 있고, 또 겉으로 강한 자의 내면에는 약함이 있고, 겉으로 활발한 사람의 내면에는 의외로 소심함이 그 그림자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의 균형이 심하게 깨지면 무의식의 자율적 보상작용이 일어나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원형이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으니 이것이 바로 자기 원형입니다. 즉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정과 조절 기능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는 바로 이 자기 원형이 작동하면서 나의 꿈을 통해 여러 이미지들로 또는 시민성에 기반한 여러 신체 현상들, 가령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화불량, 갑작스러운 신경성 두통 등을 통해
어떠한 식으로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은 이러한 자기 원형의 메시지, 즉 무의식의 신호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런 인간 정신의 구조를 해명하고 또 여러 심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들을 내놓아서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 가령 논리적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자기 원형의 메시지를 읽고 균형을 추구하게 되면 비로소 비논리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논리적인 나, 즉 그러한 자기를 실현하여 만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드와 달리 무의식이 창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는 특징이죠. 나의 자아가 너무 의식 중심으로 삶을 살면 무의식이 자율적인 보상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를 발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중심에 자기 원형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분석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한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노력을 통해 자기를 완전히 다 알아낼 수 있다고 믿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요. 자아로 자기를 완벽하게 실현했다. 자기 이해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적 리더들이 하는 주장인 것이고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아를 넘어서는 거대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나를 다 안다라는 이러한 오만한 생각에 빠져서 독단적인 주장을 진리처럼 펼칠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지극히 작은 일부로서의 자아에 익숙할 뿐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서는 저 거대한 자기를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석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